야마다가 최초로 체포된 것은 2002년입니다. 이때 왜 체포됐냐? 이때도 납치 감금 사건으로 체포가 돼요. 이렇게 처음에 당황하는 거야. 이번에도 중학생들한테. 아, 저기 미안한데 여기 어떻게 가는지 좀 길 좀 설명해 줄래? 아, 내가 여기가 좀 초행이라 잘 모르겠다. 그럼 중학생 애들은 그렇게 하겠지. 아, 여기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라고 설명을 할 때 그 중학생 애를 납치하는 거지. 처음에 차에 탄 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차로 가까이 갔겠지. 왜냐면 그냥 길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다가왔던 그 중학생을 차로 유인해가지고 감금해요. 그리고 얼굴에 방화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대요. 그러니까 얼굴에 불을 저지른 거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차에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일단 휴대폰을 뺏은 거야. 휴대폰을 빼서. 그런 다음에 너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그 중학생이 현금을 뺏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얘는 감옥으로 구속이 되죠. 체포가 돼요. 그런데 얘가 감옥 안에서도 또라이였던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사건으로 오사카 형무소에 복역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이 생활했던 그 범인들, 뭐라 그러지? 죄수자들? 같이 그 교도소에 있던 죄수자의 한 명의 증언을 따르면 얘가 이상한 행동을 했대. 뭔지 알아? 감방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그 감방 그 동기라고 해야 되나? 그 남자의 수건을 뺏어가지고 변기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웃어. 꺼냈어. 근데 또라이인 거지. 자기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같이 깜빵 쓰고 있는 그 사람의 수건을 뺏어서 변기통에 내버리는 거야. 그럼 사람이 막 놀래서 너 씨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막 웃었대. 기뻐하면서. 근데 더 사이코틱한 게 뭔지 알아? 얘가 형무소 안에 있는 변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몸을 씻었대. 그 변기 물로. 이상하지? 변기 안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대. 그래서 그 같이 얘랑 같이 그 당시에 같이 지냈던 그 감옥에서 지냈던 그 죄수들도 얘가 너무 특이하고 사이코 같은 애여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야. 뿐만 아니야. 얘가 용의자 그 자택 아파트에 가까운 한 역전 로터리에서 얘의 범행을 목격한 한 남성이 증언을 해요. 아, 내가 멀리서 봤거든요? 근데 차의 뒷좌석쯤에 한 초등학생 정도의 남자가 앉아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게 그때 걔가 그랬대더라. 야, 가진 돈 다 내놔. 그러면서 걔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협박을 했대. 초등학생 남자였지만 실제로는 중학교 2학년의 남자였어요. 이 사건이 2002년도. 얘가 처음 체포됐을 때 그 범죄. 그러면서 5시간 동안 차로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체포된 거라며. 어떤 남자의 증언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좀 약한, 자기가 좀 쉽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거지. 그래서 야마다가 처음에
뭐 이런 얘기도 했대. 처음에 뭐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얘를 딱 감금 납치했을 때 이랬대. 경찰이다. 아저씨 경찰이야. 핸드폰 내놔봐. 핸드폰 뺐고 그 접착 테이프로 얼굴을 다 이렇게 감싼 거야. 소리를 못 지르게 하려고. 그러면서 팔 등을 뒤로 이렇게 묶은 거지.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죽었던 그 히라타 양, 그 여자 소녀와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거지. 그런데 얘가 그 전과등을 보니까 절도, 상해, 마약까지 손을 댄 거야. 각성제 여러분 아시죠? 그 각성제 그런 범죄에 다 엮여가지고 얘가 전과 10범이 넘었던 거야. 그리고 얘 이름이 원래 야마다가 아니었대. 얘가 2009년부터 2014년 가을까지 그 감옥에서 복역했을 때 원래 이름이 와타리 오지라는 이름이었대요. 와타리 오지였는데 거기서 그 형무소 안에서 이름을 바꾼 거야. 시바코지라고. 그러니까 야마다 코지는 얘가 또 이름을 바꾼 거였던 거지. 이때 이름을 바뀐 이유가 얘가 옥중에서 결혼을 해요. 감옥에서 결혼을 해. 그래서 그게 뭐 아내의 성을 썼다. 그래서 원래 와타리 오지였는데 시바코지로 바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우리 지금 피해자 우리 그 히라타와 호시노라는 그 남자 소년이랑 그 소년이랑 소녀가 죽었잖아요. 이 사건으로.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둘과 동급생 같은 학년의 딸이 있었대요. 딸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야마다 코지의 딸이 아니라 이 남자와 결혼한 여자에게 이 피해자들과 똑같은 동급생의 딸이 있었어. 그런데 이 새끼가 정말 쓰레기인 게 뭐냐면 자기와 결혼한 그 여자, 그러니까 의붓 딸인 거지. 그 의붓 딸이 잘 커가기를 너무 기대했대. 쓰레기인 거 아니니? 남의 애는 체포하고 감금시켜놓고 지랑 결혼한 그 여자의 딸은 정말 예쁘게 클 거야 우리 딸은 이랬다는 거지. 에휴. 어쨌든 얘가 또 출소 후에 얘가 근데 감옥에서 이 여자랑 이혼을 해요. 감옥에서 결혼하고 감옥에서 이혼을 해. 그런데 얘가 출소 후에 어떤 여자를 사귀게 된 거야. 그 어떤 여자가 누구였냐면 오사카시에 있는 어떤 여자였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났냐면 얘가 이제 후쿠시마 아죠 여러분 그 방사능 후쿠시마에 있는 그 제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만났던 여자였던 거야. 근데 얘가 마지막으로 체포당할 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나 그 여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체포되기 3분 전에 그 여자랑 만났는데 이 남자가 체포 후에 이 여성은 보호됐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러니까 계속 연애는 했던 거야. 아니 어떻게 만났을까? 여자가 모르고 만났겠지. 알고 만났겠어?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남자가 성장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얘는요 감옥에 있는 동안 뭐 옥중 결혼을 하고 나서 또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을 그리고 이때에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이름인 야마다 코지로 새 출발을 합니다. 출소 후에 후쿠시마현에 있는 어떤 제염 작업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니온 마스시에 있는 숙소에서, 회사 숙소였겠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감옥에도 갔다 왔고 뭐 이제 출소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얘의 성품까지는 바뀌진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 새끼가 아이도 납치하고 상해도 하고 뭐 각성제에도 손을 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얘가 진짜 또 어떤 한 여자를 스토킹을 합니다. 스토킹을 해요. 그래서 이 남자의 스토킹을 받은 한 여자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해. 용의자, 그 집 근처에 역이 하나 있거든요. 저 그 역으로 가는 샛길로 들어섰는데 멀리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빨리 걸었죠.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누가 제 등에 있다는 걸 느껴졌어요. 어떤 남자가 저를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삐로 라는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뛰어갔죠. 근데 너무 다행히도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간신히 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그 우체부한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서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때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옆을 추월해가지고 도망갔대.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제 옆을 추월해서 도망갔어요. 전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범죄자의 얼굴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한 1년 전부터 누군가 계속 저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느낌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야마다 씨의 소행이라면 얘가 출소를 하자마자 바로 그 여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뿐만 아니라 얘가 살고 있던 그 집 있죠. 그 아파트. 그 아파트 주변에 너무 이상한 소문들이 난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소문의 진원지가 얘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죠. 그래서 얘가 후쿠시마에서 그 제염 작업을 하면서 약간 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야. 사실 얘가 굉장히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 성적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중학생 2명을 살해하기 전, 그러니까 8월 9일날 10일날,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인 거지. 며칠 전이었던 거야. 그때 얘가 어떤 이벤트에 참가하는데 그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인 사이트에서 찾은 이벤트였는데요. 바로 그 이벤트의 타이틀은요, 윤간하기 이벤트였어요. 윤간 이벤트. 윤간이 뭔지 알죠, 여러분? 강간 이벤트. 그래서 어쨌든 이벤트가 종료되고 경찰이 이번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안 됐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뭐 이런 건데, 이 남자가 왜 그랬냐면 아키하바라에서, 여러분 아키하바라 알죠? 얘가 여자를 유혹하려고 막 이렇게 난파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헌팅이지. 얘가 막 여자를 헌팅하려고 했는데 얘가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아이씨 이래놓고 차를 딱
급발진했는데 거기서 경찰한테 제지를 당한 거지. 그래서 경찰이 이 남자의 차 안을 살펴봤어요. 이 남자의 차 안을 살펴봤어. 뭐가 나왔는 줄 알아?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 뭔지 아면 비아그라, 주사기, 전기총, 수갑이 이 남자의 차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사기가 나왔는데 이 주사기가 어떤 사이즈의 주사기였는지 알아? 내가 이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얘가 150ml의 주사기를 차에 두고 있었대요. 150ml의 주사기를 차에 두고 있었던 거야.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주사기가 제가 왜 이렇게 큰 주사기를 갖고 있었는지 나중에 여러분들께 그냥 제 추측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의 악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얘가 약간 각성제의 그 전과가 있으니까 이 남자의 소변 채취, 소변 얘가 지금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뭐 지문 이런 것들을 다 채취했어. 그런데 얘가 그 당시에 약물 반응이 안 나온 거야. 약물 반응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마약을 안 했던 거지. 그래서 풀려났어. 그런데 얘가 그 전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산회제, 납치, 감금, 뭐 각성제, 절도 막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남자애가 좀 수상하니까 얘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요주의 인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얘가 계속 그 후쿠시마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제염 작업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잘려요. 왜 잘린 줄 알아? 숙소에는 룰이 있었어. 뭐냐면 타인을 집에 데리고 오면 안 돼.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돼라는 그런 룰이 있었는데 얘가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자꾸 집으로 데려오는 거야. 그 숙소로. 자기 혼자 사는 집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었겠지. 그래가지고 얘가 잘립니다. 그런데 얘가 일반 여자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꼈을까? 얘 주변 같이 일했던 동료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 이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남자한테 너무 미안하긴 한데 이게 희생당한 그 호시노 군의 영상이에요. 이게 희생당한 살아생전에 찍혔던 호시노 군의 영상이야. 그래서 제가 왜 이 영상을 트는 거냐면 이 아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주변 동료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젊은 남자 아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적 흥분을 하는 사람이었대. 이 야마다라는 애가. 쇼타콘 약간 좀 그런 거지. 젊은 아이의 어린 남자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성적 흥분감을 느끼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해요. 얘는 굉장히 어린 여자, 어린 남자 애를 좋아했대. 걔 있잖아요. 어린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여자애들 입은 중학생 그거 있죠. 수영복 입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DVD 엄청 사왔었어요. DVD 통판으로 대량으로 사와가지고 차에서 혼자 보고 그랬다니까요. 같이 일했던 동료가 이렇게 증언한 거야. 어린 여자 중학생의 수영복을 입은 DVD를 대량으로 사와가지고 차에서 그걸 봤대. 그리고 얘가 이거 진짜 말하기 너무 끔찍한데 얘가 차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귀여운 남자를 물색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 거지. 그리고 피해자 중에 그 중학생을 얘가 옛날에 납치해서 한번 체포당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 피해자 중에 이 야마다의 성기를
이렇게 만진 아이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만져봐 이랬겠지. 그 남자애는 무서우니까 이렇게 얘 성기를 만져준 거야. 나 토할 것 같아. 근데 얘가 그뿐만이 아니라 아키하바라에 되게 자주 나갔대. 그러니까 아키하바라에 굉장히 젊은 여자들이 많잖아. 그래서 얘가 젊은 여자를 헌팅하기 위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젊은 여자를 헌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사람들이 느끼기엔 바이섹슈얼이었던 거야. 남자애들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바이섹슈얼이 뭐냐면 남자 여자 다 둘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바이섹슈얼이라고 해요. 우리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레즈비언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게이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남자 여자 다 오케이, 남자 여자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이라고 하는데, 그 바이섹슈얼적인 성향을 가진 애였던 거야. 근데 얘가 주변인들한테 이런 말도 했었대. 야, 젊은 애들 있잖아, 남자애들, 걔네들한테 어떻게 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발사. 나 이발사나 할까? 아니야, 카메라맨? 이렇게 말한 적도 있대. 왜냐면 어린 남자애들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게 이발사잖아. 왜냐면 이발사는 남자들도 많이 오고 어린 남자애들이 자주 가는 게 뭐 그 이발소, 남자밖에 안 가잖아, 이발소는. 그리고 카메라맨도 얘가 뭐 정식 카메라맨 이런 것보다 그냥 뭐 그냥 로리콘이라든지, 제가 옛날에 그런 잡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로리콘이라든지 약간 좀 이런 걸 찍는 그런 카메라맨을 약간 목표로 했다라는 주변 증언들도 많이 있었대. 아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얘 차 안에 아까 전에 전자충격기, 뭐 수갑, 주사기, 비아그라라는 게 있었잖아. 그게 왜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게 내가 여러분 말하고 싶었던 게, 얘가 남자도 오케이 하는 애잖아. 남자 어린 아이들에게 약간 흥미를 느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게이 분들은 그 성관계를 하실 때 관장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 나는 이 주사기가 관장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좀 더러운 추측도 한번 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마약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큰 주사기가 왜 필요하겠어. 나는 이걸 보자마자 관장이란 생각이 드는 거야. 어린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얘를 관장시켜서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건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약간 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추측을 해봤어. 이 새끼가 워낙 또라이니까. 관장이 뭐냐면 학문에서 변을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해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